여러분 안녕하세요. 유기화학을 시작하기 앞서 이번 첫 번째 강의에 대한 오버뷰, 간단한 요약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내보내려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긴 한데 조금 저도 어색하고 걱정도 돼요.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그렇지만 하다 보면 방법도 생기고 또 아이디어도 생기고 아주 늘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 첫 번째는 Structure and Bonding, Accident Basis에 대한 첫 번째 챕터인데 이제 모든 화합물이 이루어지려면은 원자가 서로 결합을 이루어야 되죠. 결합. 그 결합의 결과 어떤 물질이 생기는데 그 물질들이 어떤 경우는 산 또는 염기로도 작동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은 다시 말하면 탄소를 중심으로 한 화학을 얘기하는데 한 여태까지 알려진 3천만 가지 정도의 그 화합물 중에 90% 이상이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이제 그 유기화합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럼 왜 탄소가 그렇게 유기화학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냐? 탄소는 이제 4족이죠, 4족. 그래서 이것을 원자 이런 중심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이제 가운데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핵 안에는 양성자와 이제 양성자와 뉴트론, 중성자가 돼 있고 바깥은 전자가 돌고 있죠. 그래서 이 전자와 양성자,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제 밸런스를 이루고 있으면서 원자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원자들은 스스로 있게 되면 이제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것을 유지하게 되냐면 이와 같이 최외곽 전자가 꽉 찬 상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최외곽 전자가 꽉 찬 상태가 있으면 이제 안정함을 유지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것이 나타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수소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최외곽이 여기서 이제 두 개만 있으면 마치 헬륨과 같이 두 개에서 안정되고 탄소는 사실 여기 두 개인데 여기 있는 전자가 하나 튀어나가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전자 네 개가 외부에서 받아들여서 최외곽 전자가 8개를 유지하면 가장 안전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와 반면 포스포러스 인의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3개만 더 있어주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는 다른 원소와 함께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4개를 받게 되면은 가장 안정된 형태로 이제 탄소가 구조를 갖게 된다. 이런 면에서 이제 탄소가 4족으로서 4개의 다른 원소랑 연결되면서 이와 같이 4개가 다른 원소랑 연결되면서 마치 정사면체 중심에 탄소가 있고 여기에 4개가 연결이 되는 4개 다른 원소가 또는 같은 원소가 연결이 되면서 다양한 이것이 평면이었으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정사면체를 이루면서 다양한 구조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케미컬 본드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케미컬 본드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제 탄소, 질소, 산소 여러 가지 이제 본드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전자가 서로 공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경우는 이렇게 공유되지 않는 전자들도 있어서 그걸 갖다가 non-bonding electron이다 또는 lone pair electron이다 라고도 부르고 표시할 때는 이렇게 전자 너트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또는 선으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탄소가 전자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공부해야 될 게 sp3
또 sp2, 그 다음에 sp, 이런 오비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에서는 오비탈이 무엇인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sp3 오비탈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같이 정사면체가 다, 정사면체의 각곡 지점들이 다 이제 결합을 하는 경우, 그래서 sp3. 그 다음에 sp2 같은 경우는 정사면체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다른 것과 결합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 p 오비탈이라고 불리는 것은 결합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마치 결합을 이루는 것 같은 형태를 띄움으로써 이것은 평면 구조를 이루게 되는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고, 죄송합니다. 평면 구조로서 이제 나타나지고, SP는 이것이 2개만 연결이 되고 나머지 2개의 p 오비탈은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결합을 하는 구조로서 직선 구조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이제 sp2 오비탈에서 나타나지는 에틸렌 구조로서 이런 평면 구조, 그 다음에 sp, 아세틸렌에서 나타나는 2개의 p 오비탈이 자신들이 연결이 되고 나머지 이 탄소를 중심으로 2개의 원소랑 연결되기 때문에 직선 구조를 나타내는 sp 오비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결합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또 배워야 되는 일이 뭐냐면 엘렉트로네가티비티라는 건데, 전기 음성도라고도 하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이 본드가 있으면 자기 쪽으로 전자를 끌어가는 거죠. 자기 쪽으로 전자를 끌어가면 상대적으로 전자가 없는 이 원소는 약간의 플러스를 띠고, 자기 쪽으로 전자가 많이 끌려가면 마이너스를 띠는 거죠.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전자가 많이 자기 쪽으로 가고 한쪽은 완전히 줘버리게 되니까 이건 본드가 아니라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드하고 엑시드 베이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같이 전자가 서로 공평하게 나눠가는 경우 이와 같은 이제 본드가 형성될 수도 있고,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본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아예 전자를 완전히 줘버리고 완전히 받아버려서 같이 결합이 되지 않고 서로 정기적으로 연결되는 이와 같은 결합, 이것을 이온 결합, 이 두 경우를 전자를 서로 공유에 따라서 공유 결합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본드의 그 폴라리티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얘기해 봤는데, 다시 말해서 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전기 음성도가 달랐죠. 그렇게 돼 가지고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산소라든가 질소라든가 이런 놈들은 전자를 아주 좋아해서 자기 쪽으로 전자를 다 끌어가죠.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이런 산소와 연결되어 있는 탄소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다 뺏겼기 때문에 플러스를 유지하게 되겠죠. 맞지? 근데 또 꼭 탄소는 꼭 플러스를 가지라는 법은 없죠. 왜냐하면 이와 같이 리튬과 같이 전기 음성도가 낮은 놈은 상대적으로 탄소 쪽으로 전자를 다 주게 되면 탄소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띠고 리튬은 플러스를 띠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인덕티브 이펙트다, 다시 말해서 유도되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분자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HCl 같은 경우도 CL 쪽으로 전자가 다 쏠리니까 여긴 플러스 마이너스, 또 H2O 물에서도 산소 쪽으로 다 전자가 끌리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컴파운드들이 있을 텐데, 자, 이런 경우에서 여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는데, 얘는 H하고 CL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CL은 정말 전자를 좋아하죠. H는 전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다 주어버리죠. 그러니까 요와 같은 두 개의 상황,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상황에서 물이 여기 있는 H를 자기 쪽으로 가져가 버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H3O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경우고, Cl 마이너스, H3O 플러스 Cl 마이너스를 유지하는 이와 같은 식으로 되면서 수소 이온을 받으면 수소 이온을 내주는 얘는 산이고,
수소 이온을 받는 얘는 염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염기의 개념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염기가 얼마나 센 산이냐, 얼마나 약한 산이냐를 표시해주는 방법이 바로 excidity constant, 다시 말해서 산해리 상수라는 건데, 이것을 한번 이 식을 보시면 HA분의 H3O 곱하기 A-, 다시 말해서 요 두 개의 물질이 충돌하는 거, 그 비율과, 이건 물은 이제 용매로서 작용하니까 요것의 농도, 그 비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이쪽으로 많이 갔으면 HA는 상대적으로 작고 A-H3O 플러스는 많겠죠? 그렇다면 이것과 이것의 비율에서 이게 크니까 K 값은 커지고, 다시 말해서 강산이 되는 거고, HA가 산을 여기서 H 플러스 이온을 안 주고 이게 상대적으로 작아지면 밑에가 커지고 위에가 작아지니까 K 값은 아주 작겠죠. 그래서 약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산염기를 이제 표현하는 이제 방법으로서 같이 pH라는 또는 pK, K 값은 아주 작겠죠. 그래서 약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산염기를 이제 표현하는 이제 방법으로서 같이 pH라는 또는 pKa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서 pKa가 작으면 작을수록,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가 되면 될수록 강한 산, 이게 크면 클수록 약한 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에도 산염기의 개념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초산, 그렇죠? 또는 뭐 알코올, 또는 아세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 O와 H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 O와 H가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놈들은 사실 산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이게 메탄올 경우는 이 H를 잘 안 내보내주기 때문에 매우 약한 산, 다시 말해서 pK 값이 매우 크죠. 그죠? 거기에 비해서 아세틱 액시드는 여기 있는 H를 잘 내줘요. 그래서 pK 값이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작죠. 그런 반면 pK, 이런 O와 연결되지 않고 C와 연결된 H는 거의 떨어져 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pK 값이 그야말로 매우 크죠. 이런 식으로 유기물에서도 산 이런 것을 pK 값으로 표현하는데, 특히 이와 같이 COOH, 이것을 카복실 그룹이라는데,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에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지만 레소넌스라는 것이 형성되면서 이 구조가 안정돼서 H가 잘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얘는 산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산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제창한 방법인데, 이것은 전자쌍을 주느냐 아니면 전자쌍을 받느냐. 전자쌍을 주면은 염기, 전자쌍을 받으면 산, 이렇게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놈들, 얘네들이 이제 아까 봤던 이제 산이기도 하지만 전자쌍을 주느냐 받느냐, 그렇죠? H에 있는 전자쌍을 이제 얘가 H가 전자쌍을 받아서 떨어져 나가면 산,